233페이지를 펴보시고요. 저기 사실은 부등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부등식은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은 좀 약간 스킵하기로 하고 233페이지의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해서 일단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약간 마음이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꺼림칙해서 일단 오늘 수업을 하고 저희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할 때는 도형의 방정식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하기로는 방학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 학원에서 12월 15일에 저는 시간표가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방학 특강 형태의 수업 자체는 아마 1월 달부터 12월 끝나고서 1월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고 1월 달 생일을 맞이하면서 한 달 더 처먹고 그 다음부터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1월 1일 날 저희가 새로 특강이 개강되기 전까지 저희가 도형의 방정식을 다 한번 끝내는 걸 목표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은 엄청나게 쉽기도 하고 수포자를 양산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니까 잘 쫓아오시기 바라고, 제가 어제도 틀림없이 얘기했듯이 여태까지 수원의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약간 더 첨가해서 하는 부분이고 부수학적 이론은 없잖아. 방정식을 푸는데 무슨 수학적 이론이 있어요. 열심히 잘 풀면 되지. 그죠? 그리고 연습만이 좀 생명인 그런 파트였다면 요 도형의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이제 다음 방학 동안에 배우게 되는 수투부터는 사실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진짜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학원을 다 빠져가지고 애들이 듬성듬성 없어가지고 썰렁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다음에 혹시 빠지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해놓으면 저희 학원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에. 거기서 동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오셔서 일단은 233페이지를 펴보시죠. 그 2차 방정식 근의 위치라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뭐 배우신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보세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의 판별 A, B, C가 실수인 2차 방정식 삐리리의 두 실근은 2차 방정식 삐리리의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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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죠? 뭐 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수학은 그냥 단순하게 지식만 습득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학문은 아니야. 그지? 예를 들면 얘가 잘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수학은 예를 들면 수학적 이론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잖아. 그치?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수학 문제가 안 풀려. 왜? 수학은 100% 뭐 하는 거니까? 활용이야, 활용.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대부분의 애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야 씨발 가가지고 학원에 갔더니 이것이 뭐 이거 외워라 그래서 근형공식 외워라고 외우고 막 뭔지 모르겠는데 외우고 써라 할 때 또 못 쓰겠고 이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항상 수학의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이 녀석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내용이 뭔지 습득하고 연습하고 응용 문제 풀고 이렇게 하시면 좀 쉽겠네. 그지? 자, 한번 읽어보시면 대충 얘가 어떻게 쓰일지 예상이 돼요. 결론적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 존재해요? 많으면 두 개 존재하지. 그 근이 어디쯤 있을까라고 살펴보는 게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관계겠네. 이해되시죠? 별거 아니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역시 앞머리는 감기에 걸렸어. 원래 내 목소리 되게 깨꼬리 같은데, 그죠? 원래 깨꼬리잖아요. 처음 오셨는데 제 원래 목소리 이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근이 뭐 1부터 2 사이에 뭐 근 1개, 0에서부터 1 사이에 근 1개,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이 존재할 수 있을 거니까, 그죠? 또 아니면은 근이 둘 다 2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겠잖아요. 그래서 근이 존재하기는 하되 그 근이 어디에 존재하느냐를 살피는 거야, 그지?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일단 기본적으로 뭐로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함수로 생각을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같은 경우에도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는 거다? 함수.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2차 함수에서의 근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를 얘기하니까 x축과 만나는 지점이 2차 방정식의 근이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을 위치를 따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어디와 어디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과정이네. 이해되시죠? 지금부터 그걸 할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어렵고 못 알아들 수도 있어. 못 알아볼 수 없죠. 그 위에다 이제 질문을 뭐라고 써놓으시면 되겠냐면 나중에
이게 사실 교과서에서 빠지긴 했는데 보이나? 이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이치가 옛날에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나왔었는데 자주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제 너희 조건 형상에서 사실은 빠졌어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긴 해야겠는데 예전에 지수함수, 로그함수라고 하는 파트가 있었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뭔가 근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90% 이상이 이거야. 그죠?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근의 방정,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판별, 조건이라고 해서 나와서 한번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위치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삐리리의 그래프를 그린 후 다음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1번 판별식의 부호, 2번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3번 축의 위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가 기억하면 되냐면 첫 번째로 거기에 굵은 글씨로 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씨 열나. 땀나고. 자, 이게 예를 들자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처음 배우세요, 다. 이렇게 그래프를 줬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줬어. 그러면 요 녀석을 만약에 이게 뭐 방정식이나 함수랑 이게 막 혼재되어 있다는 건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얘를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얘의 실근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 그냥? 미수분해 하죠? 그래서 1, 3 하고 마이너스 붙여서 x는 얼마? 1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3일 때 실근을 갖는다. 바꿔 얘기하면 함수 자체의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1일 때하고 마이너스 3일 때 만나서 이런 모양으로 생기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되죠? 뭐 별로 어렵지 않지. 근데 지수함수랑 연계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문제 자체가 y는 2의 x승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3 이렇게 줍시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뭔가 공통 부분이 나올 때의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이나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지. 얘는 딱 봤더니 2의 x승이라고 하는 녀석이 공통 부분으로 들어가지. 그럼 어떻게 풀었어요? 2의 x승을 뭐라고? t라고 치환했지. 치환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치환을 하고 나면 25로 바뀌어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으로 바뀌지. 이해돼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야. 사실은 니네 지금 교과하는 거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냥 미리 해주는 거야. 다음번에 할 때 또 알아들으라고. 그러고 나서 보시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의 식이 기본적으로 서로 어떻습니까? 같죠? 같아요. 그래서 얘가 근을 어디서 가지느냐 바꿔 얘기하면 함수가 x축과 어느 부분에서 만나느냐라고 물어보면 똑같이 1, 3 마이너스 잡아서 t가 얼마일 때 1일 때 t가 마이너스 3일 때라고 잡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렇지 안 된다고. 이게 눈치가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된단 말이야. 다 답이 될 수가 없어. 왜? 그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3. 네? 그 서울대 학생의 특징은요. 말을 하긴 하는데 뭔 소리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게 제곱을 해도 음수가 나올 수가 없고. 통역 트랜스레이터 2의 제곱해도 그때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다시 얘기할 텐데 치환을 하면 제가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치환을 원래 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와, 미리 들어가도 소용이 없어. 다 몰라 어차피. 다 몰라.
치환을 하면 항상 뭐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치환하면 굉장히 틀리기 쉽단 말이야. 왜? 이거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새로 나와야 돼요. 범위가 바뀌어. 왜냐면 봐봐. 원래는 뭐에 대한 함수였어? x에 대한 함수였지. 근데 뭐에 대한 함수로 니네가 바꿨어? t에 대한 함수로 바꿨단 말이야. 그럼 문자가 바뀌었잖아. 문자가 바뀌면 항상 새로운 범위가 튀어나와야 된다는 걸 예상해야 된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t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은 거야, 안 붙은 거야? 붙어 있는 거야. 뭐에 의해서? 2의 x승이 t다라는 걸 치환하면서 동시에 딱 붙은 거라고. 그러면 니네가 구했던 그림 t는 1이다. t는 마이너스 3이다. 중에서 뭐는 빼야 돼요? 마이너스 3은 빼야 되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식이 똑같아 보이지만 얘하고 얘는 조건이 다르니까 뭔가 문제 풀이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얘가 0보다 크니까 얘 그는 어디가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숨겨서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이 녀석의 그는 존재는 하기는 하되 뭐보다 큰 부분에서 0보다 큰 부분에서 존재해야겠구나 라는 걸 미리 전제하고 들어가야 되지. 그럴 때 써먹는 게 바로 뭐겠어요? 써먹는 게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라고 하는 거랑 니네가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라고 하는 거 배운 적 있어요? 배운 적 있죠? 두 근이 둘 다 양수인 경우, 두 근이 둘 다 음수인 경우, 뭐 한 근은 양수이고 한 근은 음수인 경우 뭐 이런 거 조건씩 배운 적 있잖아. 그 두 개가 같이 시험에 세트로 나와. 이해돼요?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지금 자꾸 얘기했더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분인 것 같으니까. 하지 마. 다음에. 넘어갑시다. 다음에 제가 기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도형의 방정식부터 만듭시다. 자, 240페이지 펴보시죠. 자, 도형의 방정식은 사실은 너희가 중학교 때도 조금 배웠을 거예요. 내가 중학교 가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배웠고, 고등학교에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도형은 도형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가 뭐예요? 도형에서 원이요? 원이 제일 작아요? 선 아니에요? 선? 이제 무식한 새끼들. 저 도형의 가장 작은 단위는 뭐예요? 점이잖아요, 점. 그죠? 점 찍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점을 연결하면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거. 선 되겠죠? 또 선을 연결하면 이제 도형이 되는 거. 면적이 나오는 넓이 뭐 이런 거 나오는 도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위로 쌓으면 이제 입체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과정이라고 해서 배우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그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목차가 예은이 같은 경우는 예은이죠. 예은이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뒤에 목차를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점을 배워요, 점을. 그죠? 그 다음에 점 배우고 나면 뭐 배우겠어요? 선 배워요. 선 배우고 나면 면 배워요. 면 중에서는 무슨 이렇게 생긴 면을 이렇게 면을 배우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면 혹시 이과 가실 분, 이과 가시면 공간 도형이라는 걸 배워서 그 녀석을 뭐로 쌓기 시작해? 입체로 쌓기 시작해. 똑같아. 다만 도형의 방정식에서 한 가지만 기억을 해줄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모든 도형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상에다가 놓고 평가를 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모든 도형을 배우면 일단 뭐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릴 수는 있어야지. 원을 배웠어요. 그지? 원을 배웠어. 그럼 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릴 수 있어야 돼. 어디다가? 좌표 평면에다가. 그지?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어 없어? 있죠. 있지. 원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몇 가지 있어요? 원 어떻게 그렸어요? 초등학교 원 그려봤잖아. 어떻게 그렸어? 콤파스 들고 가운데 점 어떻게 했어? 빡 찍고 어떻게 했어? 한 바퀴 돌렸지. 봐봐요. 가운데다 점을 빡 찍는다는 게 뭐를 잡는 겁니까? 중심을 잡는 거지. 또 콤파스로 돌릴 때 콤파스를 쭉 벌려가지고 하는 거랑 이렇게 하고 하는 거랑 같아 달라, 아버니? 다르지. 뭐가 바뀐 거야? 반지름이 바뀐 거네. 그러면 원이라고 하는 녀석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크게 몇 가지네? 두 가지네요. 뭐? 중심과 반지름만 있으면 원이 구려지네. 그려진다는 얘기는 원을 구별하기 위한 요소도 그거란 얘기지. 이해돼요? 그래서 각각의 도형을 배우실 텐데 그 도형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너희가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또 뭐 있어요?
2차 함수 있지, 2차 함수. 그지? 2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 뭐 있는 것 같습니까? 꼭지점이요. 꼭지점하고 그다음에 음수 양수.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바뀌지.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림을 자세히 그리려면 뭐도 더 첨가해서 2차 뭐 y절편이라든가 x절편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 더 첨가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됐지. 그래서 너희들은 이유도 모르고 중학교 때 2차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했잖아요. 왜 바꿔요? 그거 그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꼭지점과 최고차항의 개수가 필요하니까 바꿨던 거야.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자, 점의 좌표를 그림 그리기 위해서는 뭐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x좌표, y좌표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구해야 하는 것들이 뭐다라는 거 명확해지죠. 무슨 말이냐면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얘는 조건식을 기본적으로 몇 개 찾아야 되는 식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건 사실 조건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점은 x좌표와 y좌표로 이루어져 있지. 바꿔 얘기하면 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하고 뭐를 구해야 돼? x좌표하고 y좌표를 구해야 되지. 둘 다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 미지수가 원칙적으로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2개죠. 2개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머릿속에 뭐라 생각해야 되냐면 아,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는 조건식을 몇 개는 찾아야겠네. 2개. 원칙은 2개 찾아야겠네. 그지? 원의 방정식 아까 전에 뭐 있었어요? 중심하고 반지름 있었지. 그럼 미지수 원칙적으로 몇 개겠습니까? 2개. 원. 이 새끼들은 숫자를 잘 못 써요. 3개 있겠죠, 3개. 왜? 야, 중심 구하려면 중심의 좌표는 x좌표, y좌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미지수 2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거기다 뭐 있어? 반지름 있잖아. 그러니까 미지수 원칙적으로 몇 개짜리 식이야? 3개짜리 식이네. 이해돼요? 자, 2차 함수. 미지수 몇 개짜리 식이에요? 2개. 입시참. 그러니까 구몬 수학을 하라고. 애들이 구몬 수학을 안 해가지고 숫자를 잘 못 세. 2차 함수는 원칙적으로 몇 가지짜리 식이 있어요? 1개요? 몇 개짜리 식이겠어요? 3개짜리 식이겠죠. 예를 들면 2차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꼭지점의 좌표 알고 최고차항의 개수 알면 2차 함수 표현되죠. 꼭지점의 좌표에 미지수 2개 있지.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에 미지수 하나 있잖아. 그럼 3개지. 아니면 또 무슨 거의 왜 중학교 때 배웠던 무슨 뭐 표준형 일반형 해가지고 2차 함수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으면 a값, b값, c값 알면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원칙적으로 미지수 몇 개짜리 식이네? 3개짜리 식이네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야 야, 직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직선은 원칙적으로 미지수 몇 개짜리 식이니까 2개짜리 식이죠. 왜? 기울기하고 뭐가 있으니까 y절편이 있으니까 2개짜리 식이니까 나는 조건을 몇 개 찾아야겠네? 2개 찾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도형의 방정식을 배울 때 첫 번째 단계는 그림 그리는 거야. 그리고 그림을 못 그리면 제가 지금 저렇게 새로운 학생이 와가지고 이미지 관리하면서 욕도 별로 안 하고 이러고 있지만 조금만 친해지기 시작하면 막 쌍욕하면서 이런 개새끼 소새끼 막 이러면서 어떻게 점을 아직까지 못 그릴 수 있어 싫어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죠? 제가 어제 이미 경고했어요. 수1의 앞부분 모르는 거하고 지금 요 도형의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수2의 연계, 앞뒤 연계색 굉장히 높잖아. 연계되는 부분에 복습을 해보지 않으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는 거랑 다를 것이다 라고 이미 공포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너희가 도형의 방정식 일단 그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다 그릴 수 있게 됐어. 훌륭한 학생이니까. 그지? 왜? 우리는 서울대반 학생들이잖아. 그지?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뭐 하겠어요? 니네가 교수님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책을 쓸 때 뭐 하고 싶어요? 이제 자, 우리는 점도 그릴 수 있고 직선도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원도 그릴 수 있고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다 그릴 수 있어. 그죠? 이제 다 그릴 수 있게 됐어. 그러고 나면 뭐 하고 싶냐고? 활용해야죠. 아이, 그런 식으로 추상적인 얘기 하지 말고 합쳐요? 뭐를요? 그렇게 2개 같이요. 그렇죠. 도형이 한 개가 아니잖아. 직선이 하나 있어. 여기 직선. 짝대기 하나가 있어. 그다음에 원이 하나 있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이 2개를 한 군데다 놓고 그림을 그려봐서 이 2개가 서로 어떤 관계가 될 것이냐를 어떻게 해보고 싶어? 살펴보고 싶지. 살펴보고 싶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점을 배울 거란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내일 직선을 배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직선 그리고 원 그리고 이제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단계는 뭐를 거란 얘기야? 점과 직선 사이에
관계라는 게 나오겠죠. 사실 그 전에 뭐부터 나오겠어요? 점도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일 수 있어? 여러 개. 두 개일 수 있지.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관계부터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직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또 배웠어. 그러면 또 다음에 어떤 레파토리로 돌아갈지 대충 예상이 돼야 안 돼? 되지. 점과 원, 직선과 원, 원과 원, 시면 다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고 나서 아 이런 게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도형의 방정식에 앞에 나와 있는 목차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러면 아 교과서라는 게 이렇게 쓰여진 거구나. 그리고 점과 점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작업하면 또 농담. 그러고 나면 니네가 도형의 방정식을 하루에 다 배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예전에 지금 내가 이거 다시 시도하는 건데 지금부터 2년 전에 애들한테 이렇게 하루에 도형의 방정식을 다 강의했더니 애들이 오 이러면서 다 나갔어. 그지? 다시 한번 실험해 보는 거야. 니네가 나갈지 안 나갈지.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점하고 점을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점과 점 사이의 관계가 나올 거라는 거 예상되시죠? 점하고 점 사이의 관계에서 좀 의미 있을 만한 관계 뭐 있어요? 점과 점수의 관계. 사이 거리. 거리 나올 수 있겠죠. 거리라고 하는 게 뭐다? 라는 거 정의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거 살펴볼 수 있겠지. 또 별거 없잖아요. 결국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형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크게 대별하자면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거리 아니면 각도죠. 너희 중학교 때서 뭐 삼각형 배울 때도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변하고 이변 사이의 각도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거 배웠잖아. 무슨 뭐 막꼭지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대부분 다 도형의 관계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놓고 치면 점 놓고 점 놓으면 두 개 사이의 거리는 의미가 있지. 그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각도는 좀 이상하잖아. 그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점하고 이제 직선이 있다고 쳐봐요. 점하고 직선이 있어요. 이거 두 개 사이에서 나오고 싶은 관계는 뭐 있을 것 같습니까? 점과 선사이 직선 사이에 거리 가능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재야 되는 거야? 부터 정의하기 시작해야지. 그죠. 이해되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그 중에서 뭐를 거리로 잡을 것이냐. 통상의 경우에 수학에서 거리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니까? 최단 최단 거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만나야 돼? 중앙. 수직으로 딱 뚫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들 사이의 각도 의미 있나요? 별로 의미 없지. 그죠?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이 두 개야. 직선이 두 개야. 딱 세워서 자, 일단 뭐 궁금해요?